네, 자세한 시장 키포인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저희 바로 열어볼게요. 네, 뭐 며칠째 금리와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밤에 그래도 엔비디아가 네. 거의 뭐 소위 말하는 하드캐리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스닥을 거의 끌어올렸다라고 하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급등을 보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월가에서 예상치를 올리고 목표가도 계속 상향 조정되는 그런 러시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AI와 관련된 수요가 공급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어떤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고 지금 한 430달러, 440달러 정도 수준의 현재 주가인데 지금 뭐 600, 700달러를 넘어서는 목표가까지 나오다 보니까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동안의 주가가 좀 눌려 있었던 게 최근에 조금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4일 아침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때 나오는 데이터가 현재의 어떤 기대만큼 나와줄지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AI와 관련된 뭐랄까요, 그 수요와 가이던스를 얼만큼 줄지는 아직은 불분명합니다만, 최근에, 뭐, 기업과의 어떤 그러니까 의사소통, 더불어서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 강한 수요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현지의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아쉬운 점은 이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보였고, S&P도 상승폭이 조금은 좀 둔화된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금리가 10년물이 지금 4.34%까지 올라선 상황이고 뭐 거의 16년, 17년 내 최고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행인 점은 작년 11월에 4.3%를 넘었을 때 S&P 그리고 국내 지수의 레벨보다는 많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게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야 된다고 봐야 될지 논쟁은 있지만 그만큼 높은 금리에도 이익이 올라섰고 주가에 어떤 탄탄함이 있다라고 이제 현지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4.34%라는 게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긴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뚫린다 그러면 4.5 내지는 4.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금리가 시장을 계속 악재로서 작용을 할 거예요. 오늘 리바운드 즉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내일도 다시 또 이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결국 잭슨 홀 미팅 이후에 금리가 얼만큼 안정을 찾아줄지 더불어서 금리를 좌우하는 경제 지표가 최근에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자체가 좀 안정이 되면서 경제가 둔화된다는 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쁜 거지만 그래도 금리 안정으로 인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여지도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금리가 뭐 4.3%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이 하락을 버티기에는 좀 역부족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수준에서의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방에 막혀 있는 듯한 시장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아시겠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안 그래도 중국의 모멘텀이 둔화된 상황에서 안정을 잘 못 찾고 있거든요. 안정을 찾으려면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한국의 시장이 상당히 2,600을 막 못 뚫고 가는 답답한 그런 장세 연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래도 엔비디아가 7% 이상 올라주면서 시장의 나스닥을 이끌어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단어들을 살펴볼까요? 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잘 버티고 리세션,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초과 저축 때문이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초과 저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정부의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리오프닝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쟁여놨던 가계들의 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 저축이 2021년 8월에 피크였는데 이게 2.1조 달러나 됐습니다. 우리나라 GDP보다 많은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재정지원금이 이제 끊기고 더불어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소비와 투자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6월에 보면요, 910억 달러까지 빠르게 축소가 됐습니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 아마도 3분기 내로는 소멸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의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소비가 유지가 됐던 건 이런 초과 저축이었는데 금리의 높은 수준으로 인해서 이제는 소비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시해 주는 거고, 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갈 수 없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저축이 축소되면서 나타난 현상, 우리가 얼마 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7월 걸 보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 특수성, 베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휴가철에 대한 소비에 좀 국한되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라든지 내구재를 사는 어떤 비율은 떨어지고 약간 의류라든지 여행, 뭐 휘발유의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지표들, 미국의 데이터들은 아마 연준이 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서 지금의 높은 금리는 생각보다 경제 상황을 반영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요, 지금 올해 특히 그리고 이번 주를 기해서 금리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경제에 대한 고민들은 잭슨 홀을 통해서 굉장히 증폭되지 않을까. 경기는 더 좋아지기보다는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예, 이걸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계속 사실 그동안 좋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맞아요. 깊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뭐 초과 저축에 대한 소멸이 나오면서 네. 이번 주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입에서 너무 매파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키포인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과 저축의 소멸이 바로 우리나라의 업종별 출하 재고 수출과도 비슷하게 맥락이 나와요. 어제 나왔었던 데이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도 있었고, 반도체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반도체는 개선이 됐어요. 다만 아까 초과 저축이 소멸됐다는 말씀드렸고, 자동차를 비롯한 조금 큰 내구재, 그리고 좀 약간 신용을 쓰면서, 즉 돈을 빌려서 사야 되는 소비는 안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나온 데이터에서 보시면 수출에서 자동차가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가 소위 말해서 상당한 수준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거의 40% 가까운 승용차 판매에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은 워닝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가 상당히 좋았고, 아까 이제 미국에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되려 이제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그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주가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온 어닝, 그리고 지금의 금리에서 적정 레벨을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약간의 업종별 변화, 아까 반도체는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 네. 더불어서 그렇다면 업종별 출하 재고를 같이 봐야 된다. 재고가 얼마나 소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소비가 좀 변화되는 상황에서 출하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는 조금은 수요의 어떤 가시적인 확대가 없어서 출하가 둔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의약품, 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좀 맞습니다.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도 축소되고 출하는 늘어나는 업황의 개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여전히 그래도 출하 재고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 정도를 체크하면서 시장 내에서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체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업종별로 출하는 되고 있는지 재고는 낮아지는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 승용차 판매가 급락했다라는 점에서 소비의 둔화 시그널이 포착되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의약 쪽으로는 좋은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3가지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월가월부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죠.